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평일 SRT를 10편 줄입니다. 지금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 승객 1,000명 정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이번 결정의 절차와 목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쟁점과 함께 앞으로 있어야 할 대책을 분석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이동헌 수석부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선 고속열차 SRT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예,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SRT 노선을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으로 확대 운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이미 SR의 면허 발급을 완료하였고 8월 10일부터 예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 차량이 없는 SR은 경전, 동해, 전라선 3개 노선 운행 확대를 위해서는 부산 수서간 경부선 열차의 종착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산 수서간 SRT는 하루 10편성, 좌석은 4,100여 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일 말고 주말의 경우 부산역 SRT 승하차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말 부산역 SRT 승차 인원은 215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여유 차량이 없는 SR이 노선을 확대한다면 상대적으로 운행이 줄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부산이라는 게 지금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거든요.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십니까? 예, 경부선 SRT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부산 시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부산행 SRT 운행 횟수가 10회 감소되고 그것에 따른 좌석 수는 4,100여 석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토부는 진주, 창원, 여수, 순천, 포항 지역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SR의 사업 노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노조도 지역의 철도교통 이용 편익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2021년부터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서울역으로 가는 KTX를 수서역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부족한 SR은 수서 부산 간 SRT 2편성과 정비 시간을 단축해 추가 1편성을 확보하여 3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극심한 예매난을 겪는 수서 부산 간 고속열차가 줄어들 경우 네. 추석을 앞두고 예매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서 동대구 간 주중 6회가 줄어든다고 하나 동대구 이남 지역인 부산 지역, 특히 신경주, 울산, 부산의 경우 주중 약 10회 좌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좌석이 감소가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당연히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전선이나 동해선, 전라선을 이용하는 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우려점이 있다고요? 예, 경부선 노선을 축소하고 다른 지역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의 민원 해결을 이유로 특정 지역 좌석을 축소하여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갈라치기 정책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요소이며 향후 지역 정치인들의 완력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지역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확실히 우려되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지난 8월 10일 경실련 부산찬인연대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가 주최를 하여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휴대전화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SRT 부산역 수서역 간 이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SRT 좌석 축소에 반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여론조사 참여자 10명 중 7명의 부산 시민들께서는 부산 수서 간 KTX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부산 수서 간 고속열차가 줄어든 만큼 수생 KTX를 추가 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피해 상황, 정부가 예측을 못한 건 아닐 텐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예, 저희는 지역의 진주, 창원, 여수, 순천, 포항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강남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염원을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요구하고 그것이 성사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만큼 이 철도 노조의 부산지방본부의 요구를 뒷받침할 근거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철도 노조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 철도 노조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열차를 수서역으로 운행하라고 요구하며 다른 지역의 대지자체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네. 청와대 20만 국민 청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경부선 SRT의 종착역을 부산이 아닌 포항, 진주로 변경함에 따라 신경주, 울산, 부산 지역의 좌석은 4,100여 석 줄어들 전망이고 국토부는 좌석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 부산 간 KTX를 6회 정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네. 이는 수서행 승객들에게 환승 불편을 증가하는 정책으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레일과 SR의 예매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환승 시 2번 예매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수서와 부산 간 KTX 증편에는 걸림돌이 없습니까? 예, 저희 경험으로 지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시에 수서역에 KTX 열차가 운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SR에는 여유 열차가 없는 관계로 향후 열차 고장 등 비상시에 KTX 열차가 운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행 KTX는 이미 SRT 사고 시 운행 경험이 있으며 선로와 차량의 인터페이스가 완벽히 호환되므로 아무런 기술적 장애가 없습니다. 국토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토부의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국토부는 허울뿐인 경쟁체제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SRT 노선 확대를 통해 경쟁체제를 공고히 하여 철도공사의 적자를 계속 심화시켜 결국에는 철도공사를 부실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국토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이 철도 민영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철도 안전 문제입니다. 민영화된 철도 사례로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 1994년 997건이었던 사고가 민영화된 1997년에는 1,700여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 회사가 이윤을 위해 신호 설비 등 안전에 대한 장치를 축소하고 미설치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JR 홋카이도 철도는 유지관리 투자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및 탈선 사고가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JR 니시니혼에서 신칸센 열차 대차 균열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민영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철도 민영화가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SRT 노선 확대에 따라 전라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이 확대되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 지역민들의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도 2011년부터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김혜재라는 국회의원이 계속 전라선에 SRT를 넣어달라 국토부를 네. 상대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안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서 네.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 하루에 2왕복 정도, 4왕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대안은 지금도 다니고 있는 KTX를 수서역으로 보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라 지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럴 경우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갈등을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철도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전인철이라고. 네. 뭐냐면 내 논의 물대기가 아니고 내 지역의 철도 대기 이런 네. 식으로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든 철도 노선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지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면 결국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통합에서는 통합 요소로는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예. 우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철회를 요구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 철도 노조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단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난 8월 16일에는 좌석 축소에 반발하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 특히 부산 녹색소비자연대, 네. 부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철도 통합 이런 문제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단체들과 고속철도 통합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철도노조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난 8월 12일 토요일 부산과 서울에서 조합원 5,000명 정도 모여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국토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철도노조는 9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 총력에 나서는 분들이 다양한 단체인 만큼 이제 여러 단체에서 입장 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부산시 또한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달부터 SRT 경부선 운행이 감소하면 부산 시민의 SRT 예매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고레일에 부산발 수생 KTX 열차를 배치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문희 고레일 사장과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SRT 경부선 운영 축소에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경부선 SRT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부산발 수생 KTX 노선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고 시는 같은 취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 SRT 노선 축소에 따른 부산 시민 불편 대책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시가 철도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은 의견을 냈을 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가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부산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먼저 SRT 부산시가 지금 국토부와 할 사항은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마산 광역철도, 동해선 간선철도 운영 확대 등 국토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철도노조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해 국토부의 대책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 실행되더라도 부산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부산 시민의 편의는 늘어나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국토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어떤 요청을 좀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2021년부터 저희가 수생 KTX를 계속 요구해 왔듯이 끊임없이 국토부에 수생 KTX 운행을 요청할 것이고 전 국민이 이동 편의성을 누리고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내면서 수생 KTX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SRT와 KTX가 대척점에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SRT와 KTX의 공통점과 차이점,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SR이 탄생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SR은 그때 MB 시절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외부 민간업자들에게 건설, 그다음에 운영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탄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R 출범에 맞춰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했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민영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그렇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지배구조를 보면 저희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이 31%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69%는 외부 단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국철도공사의 지분이 41%가 되고, 네. 나머지 지분은 사학연금, 그다음에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SR의 이름만 보더라도 주 SR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분을 59%의 지분을 외부로 팔게 되면, 외부 단체에 넘기게 되면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민영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KTX와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SRT의 자본 구조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네. 열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R의 자본만으로 열차 10편성을 구입하고, 나머지 22편성, 지금 SR이 총 운영하고 있는 열차 편성 수가 32편성인데 네. 그중에 10편성은 자기들 차, 나머지 22편성은 저희 차를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거기에 대한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채를 발행하여서 3.6%의 이자를 주고 SR 차를 저희가 차를 사서 SR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SR에 받는 임대료는 3.4%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자 부담보다 임대료를 더 작게 받고 있는 상황. 이것이 국토부가 말하는 경쟁 체제의 허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TX와 SR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고속열차라는 것과, 차이점은 저희는 서울역, 부산 서울역,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인 것이고, SR은 부산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산과 목포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쟁 체제가 아니고 네. 저희한테 기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생하고 있다. SRT 열차의 차 수리 또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시설 유지 보수도 저희가 철도공사에서 다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SRT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익 구조를 네.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는 철도공사의 수익 구조는 교차 보조라고 해서, 지금 아실 건데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네. 철도 공공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KTX에서 돈을 벌어서 이들 적자를 메우는 이런 구조, 그것을 교차 보조라고 하는데, 교차 보조인 상황인데, SRT는 그렇지 않고 돈이 되는 고속철도 사업만 영위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속철도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철도 공공성의 입장에서 이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의 요구가 앞으로 좀 받아들여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노선은 어느 지역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축소해선 안 됩니다. 특히 축소하는 지역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면 더욱더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부산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다양한 고민과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만큼 부산 시민의 관심이 더해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